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연구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아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조건도 맞았고 나이도 문제 없었고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자가 많았겠지. 운이 안 좋았나? 보다 다음에 다시 지원하면 되겠지.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지원했다가 또 떨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 이제는 안 되는 건가? 오늘은 그런 막연한 불안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아무 기준 없이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해 보이면 붙고 조용하면 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원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고 그 실수 때문에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이유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몰라서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떨어지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탓하려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지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미리 준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한두 번 떨어져서 조금 지쳐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다음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 이유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대부분은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지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다면 가능하면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다음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에서 많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들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에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보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탈락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원 동기와 태도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바르고 정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신청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되면 누가 더 적합한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왜 이 일자리를 선택했는지,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성실함을 강조했지만 담당자에게는 특징이 없는 지원자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망 근무 유형 선택에서의 실수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등 유형마다 성격이 다르고 지원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유형보다는 편해 보이는 유형,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유형의 지원자가 몰린다는 점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면 아무리 조건이 나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경쟁이 덜한 유형을 선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만 놓고 보면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몰랐다 라고 느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서류상 조건은 맞는데도 왜 계속 떨어지는지, 그리고 면접이나 상담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얘기 같다 라고 느껴지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어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조건이 맞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조건은 맞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지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순위에는 공식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도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참여 이력이 있는지, 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활동에 적합한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들이 지원자에게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조건이 다 맞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원자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가까웠을 뿐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고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조심해서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면접이나 상담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든 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해는 못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표현들이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그 솔직함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이나 괜찮습니다. 어디든 시켜주시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의욕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이나 상담은 정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활동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정말 몰랐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탈락을 경험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나면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떨어졌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본인 스스로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지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담당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어긋나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벼운 일, 큰 책임은 없는 활동몸만 나가면 되는 일.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배려성 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분이 이 역할을 꾸준히 해주실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은 싫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부담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솔직한 표현이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활동 지속성에 대한 불안 요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인 일자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는 의도와 상관없이 책임감이 부족한 인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가 어떤 성격의 활동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활동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바로 가장 많은 탈락을 만들어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지원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을 알고 나면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으로도 다음 지원에서는 담당자가 바라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 확률을 실제로 높일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완전히 반대로 적용해서 노인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노인 일자리에 떨어지는 5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이건 내 얘기 같다 라고 느껴지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유를 모른 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다가 같은 결과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서의 탈락은 여러분의 가치나 능력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 부족, 기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아주 작은 방향 차이에서 결과가 갈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건 고칠 수 있겠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누군가를 평가해서 줄 세우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역할에 누가 더 잘 맞는지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조금만 준비 방향을 바꿔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기준을 이해하고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면 다음 기회에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채널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만 이야기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 현실적인 기준, 그리고 다음 선택을 바꾸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이미 여러 번 도전해 보신 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상담이나 면접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좋은지, 그리고 지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연금, 지원금,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쉽고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